예,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투표율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 물론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각 후보 진영은 나름대로 셈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거 선거와는 달리 이번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정치부 정재윤 기자와 함께 데이터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이번 선거 사전 투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진영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역대 선거 사전투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준비해봤는데요. 지난해 20대 총선 때를 보면 19세와 20대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예. 통상 진보 진영 후보, 특히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젊은 층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젊은 층이 많이 참여를 했다면 문 후보 등 이 진보 진영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하지만 이 사전투표는 곧 젊은이들의 투표나 이 진보 진영의 투표가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연령대별 사전 투표율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역별로만 나왔고. 맞습니다. 내일 선거 당일 투표율도 높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아까 보도에 나왔는데 네.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가요 30대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예. 그 뒤로 70대와 40대, 20대 순이었는데요. 이 젊은 층에서 적극 투표층이 늘어나긴 했지만 70대가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예. 60대 이상이 홍준표 후보 지지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연령층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 설문조사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가? 이것도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비교를 해봤는데요. 실제 지난 대선 때 적극 투표 의향을 밝혔던 이 비율과 실제 당시 투표율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실제 투표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율적으로는 이 적극 투표 의향층과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프상으로는 50대가 가장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군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 선거에 비해서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긴 하지만 유권자 수로 봤을 때는 5060 유권자가 더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번 대선 투표에 참여 가능한 이 유권자 수를 보면 6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24%가 넘습니다. 즉 실제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 수가 젊은 세대보다 장년층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 60대 이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상 보수 진영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보수 진영 후보가 더 유리하다, 혹은 진보 후보가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 선거가 이제 하루 또 안 남았습니다. 사실 한 9시간 좀 더 남은 상황인데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부동층 꽤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도 대체로 각 캠프에서는 이런 부동층이 한 15% 안팎은 될 것이다라는 게 각 캠프의 분석입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별로 이 성향의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어서요. 두세 명의 후보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5월 첫째 주 조사된 연령별 부동층을 한번 살펴보면요. 60대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5월 첫째 주라면 며칠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때문에 60대 이상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예. 또 2030 세대의 경우에는 투표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이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투표를 하느냐, 이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정재윤 기자였습니다.